타인의 일기장 연필깎이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많이 늦었죠?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고 있던 일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잠깐 라디오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 라디오를 기다려주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한 마음과 함께 울컥했습니다. 사연이나 사각사각한 글이 잘 안 들어와서 지금 애를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연필깎이 프로젝트를 알아주고 또 참여해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채널을 하나 개설했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언제까지 할지 잘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때까지 최선을 다해볼게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라디오가 될게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나의 하루. 나와 타인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공간이 되어줄게요. 익명의 일기, 타인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라디오. 5월 9일 목요일. 여기는 타인의 일기장입니다. 어떤 말을 하고 나서 방금 그 말 되게 멋졌다 라고 속으로 생각한 적 있나요? 저는 자주 느끼는데요. 순간으로 넘기기에는 아름다운 글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각사각하기 좋아하는 분들의 글을 소개하는 코너. 사각사각한 사람들. 이 코너는 인스타그램 아이디와 보내주신 글을 함께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너라는 꽃. 너라는 꽃은 참 예뻐서 뿌리가 되어 너를 놓치고 싶지 않고 너라는 꽃은 항상 웃을 때마다 사랑스러워서 햇살이 되어 따스하게 비춰주고 싶은 그런 너의 내가 되고 싶어. BASILEUS WRITER님의 사각사각이었습니다. 작가님은 이 글을 쓸 때 어떤 사람을 떠올렸을까요? 여러분은 이 글을 듣고 누가 떠올랐나요? 저도 보면 행복해지는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마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고 행복해지는 사람. 마지막 말이 참 와닿네요. 그런 사람의 내가 되고 싶다. 좋은 글, 예쁜 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꽃길. 꽃길을 걷고 싶었다. 내가 가진 꽃을 보지 못한 채 나의 길에 꽃이 없는 줄만 알았다. 꽃길에 오르려면 새로운 꽃을 심어야 하는 것이 아닌 내 곁에 꽃이 시들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꽃길이었음을, 햇살이 쏟아지는 밝은 길이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WATERSTAR10님의 사각사각이었습니다. 꽃길에 오르려면 주변의 꽃을 소중히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 중의적이죠? 정말 예쁜 꽃들이 펼쳐지는 길을 걷는 꽃길도 꽃길이지만 행복한 인생길을 걷는 것을 꽃길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작가님의 글을 살펴보면 작은 단어에 큰 의미들이 잘 함축되어 있어요. 주변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말,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긴 참 쉽지 않은데요. 오늘 작가님 덕분에 주변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하기 힘든 무거운 이야기를 일기장에 써내려가듯,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이 되듯,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덜어놓을 수 있길 바라는 코너, 타인의 일기장. 오늘의 첫 번째 페이지는 나는 어릴 때 공부가 너무 싫었다. 그런데 공부보다 엄마가 더 무서웠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라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꿈을 찾기 시작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데에만 꼬박 7년이 걸렸다. 그동안 보석 디자이너, 호텔리어, PD, 기자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직업을 꿈꾸었고 포기했다. 그렇게 거치고 거쳐 지금의 직업을 꿈꾸게 되었다. 어렵게 찾은 직업이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 자부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그런데 이 직업을 갖겠다 했을 때 모두들 경고했다. 이 직업이 결코 만만치 않아. 돈은 기대하면 안 돼. 쉴 새가 없을걸? 그러는 와중에 주변 친구들이 하나 둘씩 취직을 했다. 막연하게 바라만 보던 회사라는 세계는 어떤 곳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이었으니까 마냥 좋지 않을까? 취직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면 항상 회사에 나가 열정적으로 일하고 환하게 웃는 내 모습을 그렸었다. 그런데 취직을 한 친구들의 말은 하나같이 암울했다. 듣고도 믿을 수 없는 폭언을 하는 상사의 이야기. 한 달 동안 이틀도 쉴까 말까인 과도한 근무 시간. 직장 이야기를 꺼내들면 바로 안색이 굳어지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돈이 없어도 나는 진짜 괜찮을까? 내 시간이 없어져도 나는 일이 즐거울까? 이런 고민을 하는 나는 이 일을 진정으로 좋아하지 못하는 걸까? 수많은 고민이 드는 요즘이다. 퍼플님의 일기였습니다. 생각이 많이 드는 일기였어요.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걱정, 누구나 한 번쯤 크게 고민하고 있는 직업, 그리고 취업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을 좇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을 좇아라 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옳은 말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자주 생각하는데요. 어디에 취업하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지,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답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이 어딘지조차 모를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 기분. 아니 어쩌면 원점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선 기분이 들기도 하죠. 퍼플님께 어떤 위로를 드리기보다는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주문을 만들어 보라고 권유해보고 싶습니다. 수많은 고민에 잠깐 멈춰 서 있을 때 나 스스로를 믿고 어떤 길이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문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작년에 많이 힘들었을 때 퍼플님과 같은 고민이 들 때 속으로 주문을 많이 외웠습니다. 마치 부적과 같은 효과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 주문을 외워서 뭐가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나 스스로를 믿고 뭔가 자신감을 갖는
그런 거를 바라고 주문을 외우셨으면 합니다. 저는 작가님이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고민이 결정에 아마 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퍼플님이 오랜 고민 끝에 하고 싶었던 일을 계속 하셔도 아니면 하지 않으시더라도 저는 언제나 작가님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 어릴 때였어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학원이 끝나고 친구들이랑 집 주변 가장 절친인 친구 집으로 놀러 갔습니다. 놀다 보니 밤이 어둑어둑해졌죠. 몇몇 친구들은 멀리 살아서 저녁쯤 집으로 돌아가고 저는 밤에 혼자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뛰어서 3분 정도 채 안 되는 거리라 밤에 혼자 집에 가도 무섭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친구 집에 나와서 집으로 걸었습니다. 걷는 길 오른쪽 그리고 왼쪽에는 작은 골목들이 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 골목에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디다스 초록색 추리닝. 전 아직도 기억나요. 10년도 넘은 기억인데 말이죠. 초록색 추리닝을 내린 채로 자기 위로를 한 채 제게 걸어왔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그 사람이 다가오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죠. 남자가 코앞에 다가올 때쯤 전 정신을 차리고 앞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자신의 엉덩이를 치면서 뛰어오더라고요. 키 작은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울면서 집 대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열쇠가 있는 것도 까먹은 채 저희 집 벨을 몇 번이고 눌렀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고 집으로 들어왔죠. 너무 놀랐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서 아무 얘기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경찰에 신고할까봐요. 그 사람을 찾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중에 해코지할까봐. 그리고 초등학생이었지만 수치스럽기도 했고요. 그날 자기 전에 또 하나의 사실을 알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 학원 앞에서 마주한 할아버지가 제게 만져보라는 것은 말랑말랑한 손난로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괜찮지 않아 님의 일기였습니다. 참 힘들었던 하루였겠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온 인생 중 가장 당혹스러웠던 날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10년 전의 일을 털어놓기까지, 이렇게 상처가 아물 때까지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덤덤하게 털어놓은 이 글이 과거의 상처를 전부 대변할 수는 없더라도 그때 그 마음이, 그 심정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아물지 못한 상처가 있는지 걱정이 좀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한마디의 위로일지라도 그게 도움이 된다면 언제나 열려있는 타인의 일기장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각사각한 사람들과 타인의 일기장을 채울 글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연필깎이를 검색해주세요. 타인의 일기장 코너는 프로필 링크, 사각사각한 사람들은 DM을 통해 보내주세요. 마음 한켠에 놓아둔 연필을 꺼내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제게 사연 대신에 감사의 글을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돌고래님 정말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글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퇴근길에 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하루를 힐링한다는 말. 정말 크게 감동받았는데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제 라디오를 즐겁게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니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 더 노력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는 연필깎이가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타인의 일기장 연필깎이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만나요.